안녕하세요. 긴급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라임데이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프라임데이를 해마다 겪으면서 정말 잘된 해도 있었고 완전히 망한 해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프라임데이 하면 결국 손해만 본다. 할인만 잔뜩 하고 남는 게 없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은 전략 없이 준비했을 때 생기는 오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라임데이를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가 나는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프라임데이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프라임데이 실전 체크리스트 PDF 파일도 올려놓겠습니다. 급하게 며칠 밤새면서 만든 자료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라임데이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프라임데이에 전략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3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제 사례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프라임데이? 그냥 할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진짜 잘 파는 셀러들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판매 고수들은요, 행사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대표 상품으로 밀지, 그리고 가격은 어디까지 미리 올려놔야 손해를 안 볼까? 광고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써야 효과가 클까? 이런 걸 미리 다 계산해서 들어가요. 그냥 할인하면 알아서 팔리겠지. 하는 분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요즘 정말 똑똑해요. 리뷰, 브랜드 신뢰도, 상세 페이지 퀄리티까지 꼼꼼히 다 따지고 구매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뭘 해야 하냐가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냐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프라임데이에서 진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본 전략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임데이가 어떤 날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프라임데이는 말 그대로 할인 행사잖아요. 그래서 프라임데이를 준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경쟁사들이 얼마나 할인하느냐예요. 솔직히 우리는 경쟁사가 정확히 몇 퍼센트 할인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5% 할인했는데 경쟁사는 20% 할인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은 더 싸게 파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라임데이 중간이라도 우리도 20% 이상 할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런 걸 미리 체크해봐야 해요. 실제로 프라임데이 때는 경쟁사들이 보통 최소 15%, 많게는 30% 이상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할인폭이 큰 상품들이 많아지면 고객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많은 셀러들이 할인도 안 했는데 왜 팔리지? 이렇게 말하지만 경쟁사가 더 크게 할인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마진이 적어서 할인 못하겠다는 말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숫자로 직접 마진율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먼저 내 상품 마진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의 마진율이 3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프라임데이에 20% 할인한다면 남는 마진은 10%밖에 안 되겠죠. 그래도 최소 15%는 남기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상품 가격 자체를 미리 조금씩 올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35불인데 이 상태로 20% 할인하면 마진이 거의 안 남아요. 그런데 가격을 45불까지 올리면 20% 할인해도 마진이 15%는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임데이 전에 내 가격을 미리 조정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레퍼런스 가격을 갑자기 확 올리면 아마존에서 발박스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 천천히 1, 2불씩 올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물론 프라임데이 때문에만 가격을 급하게 올리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평소에도 프로모션을 자주 하신다면 객단가 자체를 올려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 때든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경쟁사의 할인 폭이 강할수록 우리는 미리 숫자로 준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프라임데이는요, 적극적으로 움직인 셀러가 매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할인 꼭 해야 할까? 프라임데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굳이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미 상위권에 있는 셀러라면 굳이 큰 할인 안 해도 매출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중위권 이하 혹은 신규 셀러들은요, 상황이 달라요. 프라임데이 할인은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상품 랭킹을 지키고 올리는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프라임데이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적극적으로 할인에 참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리스팅 랭킹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경쟁사가 많이 팔고 우리는 판매가 저조하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프라임데이 이후에도 계속 노출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랭킹이 이미 떨어져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데이는 할인을 많이 해서 파는 날이 아니라 랭킹 방어와 랭킹 상승을 위한 기회로 봐야 합니다. 결론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프라임데이가 끝난 직후에 가격이 갑자기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비싸게 샀는데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셀러는 이런 이유로 리뷰에 부정적인 내용이 달리기도 했어요. 프라임데이보다 싸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할인을 했다면 이후에도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공식 유튜브에서 소개한 사례입니다. 바로 위시 컴퍼니의 프라임데이 전략인데요. 이 브랜드는 히어로 상품으로 블루 카밍 크림을 선정했고 단순히 할인만 한 게 아닙니다. 프라임데이 전후 2주간 광고 집중 운영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와 비디오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50불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으로 객단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용감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교차 구매 유도까지 전략까지 반영했어요. 결과적으로 단기 매출, 신규 고객 유입, 기존 고객 재구매, 브랜드 이미지 상승까지 전부 잡은 전략이었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임데이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할인만 보는 게 아니라 랭킹 방어, 신규 유입, 브랜드 인지도 상승까지 다 같이 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라임데이에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상승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매출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셀러들의 데이터를 보면요, 평소 대비 매출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뛰기도 해요. 에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고객들은 프라임데이만 기다리면서 장바구니를 채워놓고 그날 딱 열리자마자 한꺼번에 주문을 쏟아냅니다. 실제로 코스알엑스는 프라임데이 단 이틀 동안 한 달치 매출을 통째로 달성했어요. 네, 진짜 한 달치예요. 이틀 만에요. 지금까지 보시면 프라임데이는 그냥 할인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가 직접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만들어 온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프라임데이 준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재고입니다. 광고를 아무리 잘 해놔도, 상세 페이지를 완벽하게 준비해놔도 정작 재고가 없으면요, 끝입니다. 올해 프라임데이는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면서 FBA 마감일은 3주 전인 6월 18일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어떤 브랜드는 인기 상품을 평소 수준으로만 준비했다가 프라임데이 시작하고 몇 시간 만에 품절이 됐어요. 향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품은 랭킹 회복도 못하고 이후 판매도 계속 줄었습니다. 재고 품절이 되면 그 기간이 길수록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너무 준비 많이 했다가 재고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판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SKU별로 적정 재고 수량을 계산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네, 첫 번째는 재고 확보 없이는 프라임데이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가격 전략입니다. 아마존이 보여주는 할인율은 지금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기준으로 표시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20였던 제품을 18불로 판다. 그러면 할인율이 10%입니다. 반대로 25불을 올려뒀다가 18불로 판다. 그러면 할인율이 28%입니다. 같은 판매 가격이라도 할인율은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고객은 28%라는 할인이라는 숫자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는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참조 가격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판매가 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바구니 할인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병행하면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참조 가격을 잘 만들어 두시면 프라임데이 때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면서도 마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프라임데이는 광고를 아무리 잘 돌려도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이 없으면 매출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프라임데이 때 고객들은 더 많이 비교하고 더 신중하게 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라임데이는 고객이 많아지지만 구매 전환율이 낮으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아마존도 이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높으면 검색 노출을 더 많이 해주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시스템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알고리즘 시스템이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환율은 정말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전환율이 높아질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먼저 고객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이미 수십 개의 제품을 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게 바로 너가 찾던 제품이다. 그걸 이미지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메인 이미지 눕기를 보고 클릭을 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할 만한 이미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상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비포 애프터 이미지로 바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는 이 효과가 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롤 다운해서 A 플러스 콘텐츠 하단까지 가겠죠. 그러면 다시 차별점을 다시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Q&A 섹션까지 넣으시면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바로 구매 전환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고객의 생각 흐름에 맞춰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디자인 리소스가 정말 부족해서 디자인을 못해서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요, 상세 페이지가 경쟁사보다 별로고 리뷰 수도 부족한데 그 상태로 고객이 굳이 우리 제품을 사줄까요? 만약 내가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는요, 만질 수도 없으니까요, 이미지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준비 항목입니다. 바로 브랜드 스토어 정비입니다. 프라임데이는요, SB 광고를 통해 고객들이 브랜드 스토어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유입되는 고객들은 이미 구매 의사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광고 클릭해서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왔는데 뭔가 허전하고 제품 소개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과연 구매까지 이어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고객이 세럼을 사려고 프라임데이에 광고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만약 스토어에서 이 세럼과 함께 쓰면 좋은 크림, 같이 쓰면 시너지 나는 토너, 이런 식으로 연관 제품이 잘 보이고 설명까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고객은 이참에 같이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객단가 상승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데이를 앞두고는요, 꼭 브랜드 스토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고객이 한 개만 살까? 에서 이것까지 같이 살까?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어 방문 비중이 적은데 굳이 손 봐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라임데이는 정말 달라요. 이 기간에 SB 광고 유입도 급증하고 고객도 한 번에 여러 개 사려는 심리가 정말 강해져요. 브랜드 스토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배치하시고, 두 번째는 그 제품과 함께 쓸 수 있는 연관 상품을 옆에 배치하세요. 세 번째는요, 함께 쓰면 좋은 이유 그리고 효과 혜택도 설명하세요. 네 번째는요, 세트 구성 그리고 번들 할인 혜택도 노출시키도록 하세요. 그러면 고객이 이 조합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스토어가 말없이 설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 스토어는요, 단순한 브랜드 소개 공간이 아닙니다. 고객이 가장 자연스럽게 추가 구매를 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이 구조를 잘 만든 브랜드가 이 척박한 아마존의 낮은 마진율 속에서 계속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다섯 번째는요, 스토어의 프라임데이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광고를 보고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온 고객에게 지금 프라임데이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살 때 지금이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받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 상단에 프라임데이 올리 이런 배너를 넣으시거나
지금 프라임데이 할인 중이라는 텍스트 하나만 추가해도 고객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토어에 문구까지 바꿔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너 하나 넣었을 뿐인데 체류 시간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클릭률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구매 전환율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브랜드 스토어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체류 시간이 증가해야 아마존에서도 이 브랜드는 좋은 브랜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미지에 문구 한 줄만 추가해서 올리면 끝이에요. 큰 작업이 아니에요. 고객 입장에서 스토어에서 이벤트 분위기가 느껴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브랜드는 시즌마다 뭔가를 하네. 아,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같네. 아, 팔로우 해볼까? 아마존에선 브랜드 팔로워 수가 쌓이면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알림을 또 발송하실 수도 있고요. 전용 프로모션까지 하실 수 있어요. 리타게팅 광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단기적인 전환율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구매까지 노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고객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지금이 딱 살 타이밍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이고, 이걸 텍스트 배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기대감도 잡고 브랜드 신뢰도도 함께 올릴 수 있어요. 네, 여섯 번째는요. 프라임데이 시즌에 정말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할인 중복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프라임데이 전용 할인 30%, 복수 구매 할인 15%, 쿠폰 10%, 장바구니 할인 5%. 이게 전부 겹치면요, 총 60%가 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원가 이하로 팔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셀러들이 많이 겪는 실수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객한테 최대한 혜택 주면 전환율이 높지 않나요? 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할인은 브랜드 가격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가격은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60%에 판매가 되잖아요. 레퍼런스 가격이 그 60%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택 프로모션 이걸 꼭 허용 안 함으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프라임데이 끝나고 나면 마진이 왜 이렇게 안 남았지? 이런 말을 하세요. 추가로 중복은 막으시되 티어드 프로모션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티어드 프로모션은 이런 방식입니다. 50불 이상 구매 시 10% 할인, 2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3개 구매 시 1개 무료, 이런 식으로 구매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프로모션이에요. 이 전략은 프라임데이 전용 할인과 같이 쓰면 객단가를 자연스럽게 높이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게 보세요. 겹치면 안 되는 프로모션은요, 쿠폰, 장바구니 할인, 프라임데이 할인 등 중복 할인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병행 가능한 프로모션은요, 프라임데이 전용 할인과 티어드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프라임데이 전에 꼭 내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구매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할인 중복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프라임데이 광고를 준비할 때 많은 셀러분들이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하나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SP 광고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SP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임데이엔 광고를 통한 트래픽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트래픽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면 매출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SP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돌리셔야 합니다. 고객을 브랜드 스토어로 유도하셔야 되고, 히어로 상품 중심 키워드로 타겟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차 구매와 객단가 상승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D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를 돌리셔야 될 때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제품을 본 고객에게 재노출하는 리타게팅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전환율이 높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네,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나오는데요. 평소 광고비도 많이 드는데 SB, SD까지 확장해야 할까요? 예, 진짜 광고비 부담 무시 못하죠. 그런데 프라임데이엔 경쟁사들도 전부 광고 예산을 키웁니다. 우리가 SB, SD 광고를 안 쓰면 우리 제품은 고객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국 광고비 아껴서 노출이 안 되면 유입도 없고, 그러면 매출도 없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팁은요, SP는 유지하되 SB 광고는 히어로 상품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브랜드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운영하시고요, SD 광고는 리타게팅 중심으로만 운영해서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 무작정 돈을 쓰라는 게 아니고
딱 전환이 나올 구간에만 집중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전략입니다. 프라임데이 본질은 많은 유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입이 많아야 매출도 터지고 랭킹도 오릅니다. 그래서 프라임데이는 SP는 기본 값으로 두고요. SB, SD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프라임데이 당일에만 광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진짜 성과는 전후 기간까지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7부터 D-1까지는요. 이 기간에는 고객이 검색하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시기예요. 바로 사지는 않지만 프라임데이 본행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를 안 돌리면요. 프라임데이 당일에 아무리 광고 예산을 쏟아도 검색 히스토리나 장바구니에 없는 상품들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노출이 안 되면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프라임데이 후 D+2일까지입니다. 이 구간은 놓친 고객이 다시 검색하는 시기예요. 프라임데이가 끝나면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아, 그때 살걸. 혹시 아직 할인 남아있나? 바로 이 심리가 포모라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인 소비보다 감정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프라임데이보다 할인율이 살짝만 낮아도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후까지 광고하면 예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쓰자는 게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전후 기간에는 예산을 조금 낮추고 타겟팅은 히어로 상품 중심 또는 브랜드 케어를 중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 효율을 높이고 낭비는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프라임데이 광고 효율은 기간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D-7일부터 D+2일까지 총 광고비와 총 매출을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평가해야 진짜 광고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D-7일부터 D-1일까지는 사전 탐색 고객 확보 구간이고 장바구니에 넣을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임데이 이후에 D+2일까지는요. 놓친 고객이 후속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광고는 하루만 잘한다고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프라임데이 전후까지 연결되는 세팅이 매출을 결정합니다. 네, 아홉 번째는요. 프라임데이가 끝나고 나서 많은 셀러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임데이 할인을 그대로 유지해버려요. 그런데 고객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프라임데이 끝났는데 똑같이 할인하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이 제품 원래 싼 제품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고 다음번 프로모션 임팩트도 사라지게 돼요. 반품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 아니면 못 사라는 긴박감을 느낄 때 구매 욕구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언제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느끼면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계속 할인하면 더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브랜드 신뢰와 가격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프라임데이처럼 강한 할인은 특별한 날에만 임팩트 있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프라임데이 끝나자마자 할인은 정리하세요. 둘째, 평상시 할인 구조로 깔끔하게 전환하세요. 셋째, 참조 가격은 유지해서 다음 할인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광고도 다시 평상시처럼 돌리셔야 됩니다. 프라임데이 할인은 한정된 기간의 혜택이어야 임팩트가 있습니다. 끝낼 땐 확실히 끝내야 다음 프로모션도 먹히게 됩니다. 할인은 깔끔하게 시작하고 깔끔하게 끝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임데이 기간엔 브랜드 스토어 상단에 프라임데이 할인 중 이렇게 큼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끝났는데도 문구가 그래도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바로 일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브랜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기대합니다. 이벤트는 끝났는데도 왜 아직 배너는 할인 중이야? 이런 순간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이 브랜드 신뢰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며칠만 더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야 뭐 귀찮은데 뭐 문제 있을까? 하지만 그 며칠이 그 몇 시간이 브랜드 신뢰를 바로 깎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데이 종료와 동시에 브랜드 상단 이미지, 배너, 문구 전부 교체하세요. 원래 상태로 바로 전환하세요. 그래야 고객이 이 브랜드는 깔끔하고 운영도 잘 되는구나 라는 신뢰도 느낄 수 있어요. 일관성의 법칙을 잘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이제 전략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전략이 곧 성패를 나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판매와 데이터를 쌓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그냥 할인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7년 동안 이 경험을 함축적으로 이제 다 습득하셨다고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프라임데이는 전략 없이 참여하면 손해만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적인 브랜드 성장 기회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프라임데이는 이런 날이에요. 광고비가 쏟아지고 경쟁사는 대규모 할인에 들어가고 고객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바로 전략적으로 준비한 브랜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핵심 전략 10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첫째, 재고 확보는 평소보다 넉넉하게. 둘째, 가격은 참조 가격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할인하시고요. 셋째, 상세 페이지는 설득 흐름을 중심으로 최적화하세요. 넷째, 브랜드 스토어는 고객 관점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다섯째, 스토어 상단엔 프라임데이 전용 문구가 필수입니다. 여섯째, 중복 할인 방지를 위해서 프로모션 세팅을 체크하세요. 일곱째, SP는 유지하고 SB, SD 광고는 과감하게 확장하세요. 여덟 번째, D-7일부터 D+2일까지 광고 전후를 연결 운영하세요. 아홉 번째, 종료 후엔 즉시 평소 할인 구조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스토어 이미지도 행사 종료와 함께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은 정말 길게 해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시고 프라임데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출보다 중요한 거는요, 랭킹과 브랜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바탕으로 준비하신다면 이 프라임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전적인 전략과 인사이트로 찾아뵐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